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올 시즌 K리그1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K리그 시상식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볼만찬의 방식으로 저희도 한번 마무리해봐야겠죠. 2021년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볼만찬 어워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 저희 둘이고요. 시상자도 저희 둘입니다. 썰렁하다 좀. 네. 네. 부문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부문, 올해의 경기 시상은 만 기자가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기는 9월 5일 상암에서 열린 서울과 전북전으로 꼽았습니다. 의미로나 꿀잼 요소를 살폈을 때도 안 뽑을 수 없었다. 전반은 1대1 조용히 지나갔는데요. 후반전에 난리가 납니다. 일류첸코, 조영욱, 홍정호 자책골, 이승기 프리킥까지 터지면서 3대3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추가 시간 3분 홍정호가 문선민 컵백 이어받아서 그야말로 극장골을 터뜨립니다. 더 드라마틱했던 거는 자책골 넣은 선수가 결승골 넣었기 때문이고, 이날 전북이 못 이기면 3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북은 서울전 이후 석 달 동안 단 한 번 패하면서 우승을 합니다. 어떤 전환점을 준 경기였다는 점에서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경기였죠. 네, 올해 영입 가보겠습니다. 찬 기자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올해의 영입, 영예의 주인공은 배성재 아나운서로 하겠습니다. 어제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올해 이동준, 임상엽, 김광석, 권경원, 맹활약을 펼친 영입생들이 많은데요. 올 시즌 프로축구 연맹이 영입한 배성재 아나운서가 단연 최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의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마디면 K리그가 그냥 월드컵으로 바뀌어버려요. 진짜 그런 마법이 벌어지거든요. 네. 올 한해 K리그 중계가 좀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 중심에 있는 배성재 아나운서를 올해의 영입으로 선정했습니다. 어제 그 최종전에서 비싼 샴페인이라고 하는 멘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 올해의 취업 사기 부분입니다. 시상은 만 기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수상입니다. 대구FC의 이용래, 광주FC의 조나탄을 꼽았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취업 사기다. 이용래는 사실 코치 코스를 밟기 위해서 태국을 떠나서 은사 조광래 대표가 있는 대구로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체로 몇 경기 뛰었는데 뭐야? 왜 잘해? 왜 아직도 팔팔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15살 차이 나는 이진용과 더블 볼란치로 나서서 좋은 활약 펼쳤죠. 최근에 부상 등의 이유로 못 뛰고 있지만 K리그에서만 24경기 뛰었습니다. 커리어 최다인 한 시즌 그 경고 8장 경신할 정도로 의욕적이었다. 예, 그리고 3살 많은 지금 영기훈이 뛰는 거 보면 이용래가 아직 은퇴를 논할 시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봤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조나탄의 경우는 광주가 사기를 당한 기분일 것 같습니다. 조나탄도 물론 열심히 뛰어서 팀의 보탬이 되고 싶었던 걸 알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나탄다운 움직임을 보인 경기가 36라운드 성남전이었고, 그 경기는 결과적으로 광주의 강등이 결정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전이 열리기 전에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광주는 펠리페 판 돈으로 중박 정도 쳐줄 수 있는 용병만 영입했다면 어땠을까 정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상 가겠습니다. 올해의 눈물 부분입니다. 찬 기자가 호명하겠습니다. 올해의 눈물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포항 스틸러스 이승모 선수입니다. 동의. 지난달 3일이죠. 강원전에서 이승모 선수 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32번째 경기 그리고 41번의 슈팅만에 얻은 골이었는데요. 이승모 선수 득점 후에 동료의 품 안에서 기쁨을 나누다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데 팀 사정상 원래 포지션이 미드필더잖아요. 근데 타치 선수 부진하기 때문에 공격수로 뛰어야 했거든요. 이승모는 골을 넣지 못하면서 이제 팬들로부터 질타 아닌 질타도 받았고 SNS에 글도 올리고 맞아요. 그간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골로 정말 얼마나 심했는지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네, 초보 주장 홍정호의 눈물도 있지만 전 경기 중에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진심이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승모에게 한 표 던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부분 반대로 올해의 미소입니다. 자, 만 기자 하지 마. 만 기자가 호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눈은 무섭고 입은 웃어야 되는데 강현무입니다. 8월 22일 서울전이었죠. 2대2 동점 상황에서 추가 시간이 됐고 지난 시즌까지 함께 뛴 팔로세비치가 페널티 키커로 나섭니다. 넣으면 그대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딱 준비를 하는 강현무가 살인 미소를 짓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섬뜩해요. 예, 웃는 걸 보면서 팔로가 잘못 차지 않을까 싶어서 웃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방향을 제대로 읽으면서 막아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감의 미소였고 승리의 미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분 올해의 부활입니다. 찬 기자가 시상해 주시죠. 올해의 부활 김천상무의 박지수 선수입니다.
올해 부활할 선수도 굉장히 많죠. 포항의 임상현, 뭐 인천의 김현 등이 부활하면서 전성기 못지않은 기량 과시했는데 박지수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냐하면 진짜 부활했거든요. 피닉스. 네. 네. 박지수 3월 14일 성남전 퇴장 후 오심으로 사면이 돼서 곧바로 3월 17일 그날 아침에 듣고 17일 경기에 나섰거든요. 인천전에서 또 퇴장당했어요. 사면됐고. 그러니까 두 경기 연속 퇴장도 신기한데 그 두 경기에서 모두 사면되는 희대의 총국의 중심에 있었고요. 팬들은 그에게 피닉스라는 별명을 붙여줬고 여름 불사조 상무를 떠났습니다. 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네. 자, 이번 부문은 올해의 소방수입니다. 만 기자가 수고하겠습니다. 안익수 서울 감독입니다. 뭐 이견이 없죠.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 기록을 살펴봤는데 안익수 감독만큼 반전을 이끈 감독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12위일 때 팀을 맡아서 11경기 6승 3무 1패, 경기당 승점 2점, 경기당 1.77골, 0점대 방어율, 내용과 결과 모두 따내면서 시즌을 7위로 마칩니다. 선수단 내에서 핫성 노래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주전 투입하면서 목표를 이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씁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판정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뽑았습니다. 올해 오심입니다. 올해 오심 4월 4일 수원FC전 주민규 골 취소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심판소위가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오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 팬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오심이 꽤 있을 텐데요. 저희가 주민규 골 취소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오심들은 거의 다 뭐냐?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치거나. 하지만 이 골은 심판이 정해준 기준이 깨졌다는 점에서 저는 최악으로 보는데 올 시즌 개막전 심판들이 판정에 대한 기준을 각 구단에 알려줬거든요. 박스박 우연한 핸드볼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겠다는 얘기를 각 구단에 주지시켰고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한 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지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러면은 뭐야 다음부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즉시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잘못된 판정이었기 때문에 올해 최악의 오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는 이 오심으로 시즌 첫 패배를 당했고 수원FC전 연패에 빠졌었죠. 네. 자, 올해 베테랑 부분입니다. 만 기자가 발표하겠습니다. 야, 탄처가 왔는데요. 제가 기자석에서 화장실 가는데 걸개가 하필 김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눈매 보고 저랑 동갑이잖아. 근데 움찔하더라고. 그치. 쏙 들어가지. 네, 바로 글로리 김영광 선수를 뽑았습니다. 뭐 이영래가 취업 사기를 당한 거라면 김영광은 그냥 사기 캐릭터다. 예, 사기캐다 할 수 있고요. 골키퍼가 제 아무리 뭐 많은 나이에 할 수 있다 그래도 프로축구 최고 레벨에서 40을 앞둔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김영광은 38경기 전경기 출전해서 13번의 무실점, 공동 2위입니다. 대상 시상식 베스트 11 골키퍼 부문 후보에도 들어갔습니다. 특히 광주전 3단 콤보 선방을 보면 이 형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 시즌 중에는 이동국 제치고 K리그 통산 최다 출전 2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556경기 뛰었는데요. 김병지 옹의 기록까지는 이제 150경기가 남았습니다. 와, 얼마나 대단한 거야. 한 5년을 더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올해의 댄스 제가 갑자기 뽑았습니다. 창 기자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댄스 김상식 전북 감독입니다. 올해 감독 취임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죠. 뭐 근조도 붙었고 본인의 말대로 그 모든 쌓였던 울분을 풀어내는 이 댄스를 토해냈습니다. 스상파라 그러더라고요. 스트릿 상식 파이터. 손색이 없는 김상식 감독이 굉장히 잘 노시는 네. 굉장히 유명하죠. 재미있으신 소시전 놀았던 모습이 저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환상의 댄스 마지막 경기에서 펼쳐졌습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송민규가 처음에 갖추다가 뒤로 쑥 빠집니다. 그렇지. 레벨이 다르구나. 나. 조용필이 나왔는데 그렇죠. 가왕 댄스왕이 나와서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어느덧 시상식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세리머니 부분입니다. 올해 세리머니 성남의 뮬리치로 꼽았습니다. 저희끼리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올해 개그로 해야 될까 하다가 세리머니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지난 4월 10일이었죠. 시즌 초인데 광주와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뮬리치가 그때 한창 빨이 올라왔을 때였어요. 이날 또 첫 골 넣고 두 번째 골을 넣고 너무 기뻤나 봐요. 그래서 골대 옆에서 상의 탈의를 합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면 벗자마자 깨달아요. 젠장 퇴장이구나. 그렇게 역대급 짤이 탄생합니다. 이게 뭐 조회수도 엄청나고 올해 네. 가장 조회수가 많은 클립일 거고 네. 해외에서도 좀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짤이었죠. 옛날 표현으로는 해외 그렇지. 토픽감이었죠. 김남일 감독 가뜩이나 표정 변화가 없는 포커페이스인데 그때 표정은 더 굳어졌고 밀리치는 아빠한테 혼났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올해 세이브로 가겠습니다. 이거 다 찾아봤네요. 네. 올해 최고의 선방 장면을 보인 선수에게 이 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이브 조현우의 서울전 슈퍼 세이브로 선정을 했습니다.
7월 30일 상암에서 열린 서울 울산전이었죠. 당시 0대0이 이어진 후반 추가 시간이었는데 서울이 기가 막힌 찬스 잡습니다. 지동원이 헤더로 돌리고 나상호가 침투하던 팔로세비치에게 내주고 팔로세비치의 골키퍼와 맞선 상황에서 오른발 슛을 날리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골이었어요. 완전 눈앞이었거든요. 조현우가 오른손으로 막아냅니다. 동물적인 선방만을 표현하기에는 공을 쫓아간 조현우의 시선 처리 너무 완벽했고 반사신경까지 정말 완벽한 제가 꼽는 올해 최고의 세이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올 시즌 전체를 관통한 플레이를 꼽는 올해의 플레이상입니다. 울산전 전북 홍종의 클리어링을 좀 꼽았습니다. 9월 10일이었죠. 후반 41분 0대0 상황에서 울산이 절호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경합 상황에서 송범근이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준이 먼저 달려 공을 머리로 건드립니다. 공이 이제 빈 골문으로 쭉쭉쭉 향하는데 이것을 홍정호가 미친 듯이 달려와서 걷어냅니다. 네, 울산에 이번에 또 패하면 정말 치명타였거든요. 근데 결국 홍정호의 클리어링을 앞세운 전북이 0대0 무승부를 거뒀고요. 저는 감히 티실바의 유배전 클리어링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멋진 플레이였다. 그래서 이 상을 홍정호 선수에게 드리겠습니다. 홍정호 선수 인생 수비이기도 하고 이 수비로 전북의 우승까지 결정이 됐다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대망의 올해 볼롱도르를 앞두고 먼저 볼든보이 너무 볼을 남발하긴 한다. 볼든보이를 뽑겠습니다. 정말 많은 유망주가 올해 톡톡 튀어나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 김봉수에게 주고 싶습니다. 올해 입단한 큰 기대를 받지 못한 신인이었어요. 그런데 4월부터 기회를 받더니 28경기나 뛰고 3골까지 넣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인데 처음에 최저 연봉 2,400만 원 받던 선수가 여름에 2년 재계약에 골인을 합니다. 연봉도 2배 조금 안 되게 올랐고요. 김봉수 보면서 대체 뭘 잘하냐 하면 딱 하나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럼 뭘 못해 하면은 그것도 답하기 힘듭니다. 힘이면 힘, 뭐 기술이면 기술, 여유면 여유, 볼터치면 볼터치, 다양한 재능을 갖추고 있는 미드필더다. 뭐 다음 시즌에 아마 22세 떼고도 중원을 아마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보입니다. 김봉수 선수의 볼든보이 수상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잘하는 선수들 많았었는데 정말 묻혀있는 선수 중에 흙 속의 진주를 찾았다는 개념으로 볼든보이 뽑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정상빈 선수 뭐 이런 선수도 굉장히 잘하긴 했지만 김봉수 선수도 올해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볼롱도르입니다. 시상은 창 기자가 수고하겠습니다. 2021년 볼롱도르 영예의 주인공은 홍정호 선수를 꼽았습니다. 이관왕이네요. 네. 그러네. 많은 고민했거든요. 사실 뭐 세징야 선수 잘했고 뭐 득점왕 후보였던 득점왕을 차지한 주민규 선수, 그다음에 울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이동주 선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정호만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손준호 선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스탯이 부족할지 몰라도 리버풀의 반다이크처럼 홍정호 없이 과연 전북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를 떠올리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을 결정지은 제주전까지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선보였고요. 홍정호 선수 과거 유리보험 이미지가 강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농이 그며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입니다. 네, 김상식 감독도 사실 그 한 명을 꼽아달라고 하면 대답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특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정호가 올해 최고의 선수였다. 감독까지 인정하는 그런 최고의 선수가 홍정호였습니다. 자, 시상식 재밌게 보셨습니까? 올 한 해 선수단 프런트 그리고 팬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올해의 골 볼스카스 수상자의 골 장면을 보시면서 이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볼사합니다.